네, 이번 영상에서는 SH수협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소서 분석에 앞서서 협동조합은행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수산업협동조합은행이잖아요. 수협은행이. 이 수협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정체성 자체가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마련 그리고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란 말입니다. 일반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케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수협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뭐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고객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미션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저와 같은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도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은행 특성상 그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 금리 차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은행을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비이자 비이자 수익을 많이 거둬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이 굉장히 큰데 자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많이 맡기고 예금을 하고 뭐 또 대출을 일으키고 돈을 빌리고 함으로써 발생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일정 비율만큼의 일부를 어떻게 그냥 우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협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일정 비율만큼 수산업의 그 자본으로 정책 자금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협은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은행업, 여기 보시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일부를 수산업으로 발전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전에 제가 농협은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농협은행은 뭐예요?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일반 은행처럼 은행법에 의거해서 은행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벌어들인 돈 일체를 그냥 우리 농협은행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발전 기금으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협은행도 협동조합은행 요 역할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원이 되는데 은행원의 능력이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더 많은 신규 고객 유치, 더 많은 상품을 가입시키면 가입시킬수록 우리 지점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그 수협은행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것은 나아가 수산업의 발전에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협은행이라고 해서 일반 은행과 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하는 업무는 다른 곳들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 하는 업무들과 비슷해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 혹시나 이제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왜 수협은행 특징을 알고 있느냐,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기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 통과뿐만 아니라 이 점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항목 어떻게 출제됐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봅시다. 4개 항목이에요. 800자, 600자, 500자고 뭐 4개 항목이고 글자 수가 1000자가 넘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요 점은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보죠. 1번 수협은행 지원 동기와 은행 지원 동기와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800자 은행 지원 동기 그리고 동기와 강점을 물어보고 있는 항목. 2번 이거 예전에 제가 아오홈이었나? MBTI 유형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항목을 본 것 같은데 수협은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신의 MBTI 유형 및 장단점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 중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무 분야 및 판단 근거. 뭐 여기서 직무 분야는 뭐 개인이냐, 뭐 기업이냐, 뭐 이런 정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전산에서도 뭐 전산의 세부 업무들이 이렇게 뭐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수행하고 싶은 업무 선택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금융이냐 기업금융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직무 분야 구분할 수 있고요. MBTI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일단 본인의 MBTI 유형부터 파악을 하고 오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MBTI라고 치면 검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3번.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는 가장 큰 실패를 한 경험,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그나마 이거는 쉽습니다. 600자. 복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려움을 해결했었던 경험, 뭐 실패했었던 경험도 되고, 뭐 실패를 했으면 가장 큰 실패를 했으니까 가장 큰 실패,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경험이겠죠. 3번은 그나마 쉽습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명확하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4번, 지원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내용. 이런 거 땡큐죠. 500자인데 1번에서 3번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선정한 게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번, 4번은 괜찮아요. 쉬워요. 600자, 500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을 그러면 어떻게 잘 풀어내는지가 아마 이번 수협은행 지원에서의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번입니다. 자, 수협은행 지원 동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수협은행 왜 지원해요? 뭐 신한은행 갈 수도 있잖아요. 국민은행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은행 갈 수 있잖아요. 기업은행 갈 수 있잖아요.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수협은행은 왜 지원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떴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떴으니까 지원하는 건데, 떴어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원 준비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떠.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뱅크 말고 그냥 네이버 카카오. 그냥 그렇게 떠. 그러면 카카오 개발자 뽑고 이런 곳에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수협은행이 뜨니까 떴으니까 지원해야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은행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떴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은행원을 희망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그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수협은행에서도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수협은행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쉽죠? 원래 여러분들은 은행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럼 밝혀줘야겠지만 은행원이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수협은행에서 나의 이러한 생각, 직업관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수협은행 지원 동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뭐예요? 이제 이거는 굳이 뭐 수협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한 반드시 수협업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 준비해온 노력들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무 역량, 이제 강점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에 있는 차별화된 남들과 다른 이런 멘트에는 너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차별화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랑 차별화되는 강점입니까?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수협은행 같이 지원하는 뭐 스터디원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지금 은행원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누구랑 차별화될 건데요? 여러분들만의 그냥 강점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 1번 항목의 강점은 2, 3, 4번 내용 항목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일단 어쩔 수 없이 MBTI와 연관된 내용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전 뒤에도 일단 예시를 굉장히 1번과 2번에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1번에서는 어떤 예시를 썼냐면, 저기서 강점 어떤 거 하나 딱 집어서 무슨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번에서는 은행원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것이 왜 수협은행에서 실현 가능한지로 풀어냈잖아요, 앞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강점은 전반적으로 은행원을 준비하면서 쌓아왔던 기본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본기.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다른 역량들을 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오고 있다. 은행원으로서의 준비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은행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가 이런 나의 은행원에 대한 생각을 수협은행에서도 실현 가능하니까 수협은행에 지원한 거예요. 이런 논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역량 하나를 픽해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1번에서는 저렇게 좀 썼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른 항목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뭐 키워왔었던 역량이나 기울였던 노력,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딱 집어서 물어보는 별도의 하나 항목이 일단 안 보여요. 이번에 MBTI 저거는 좀 조금은 그거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향적인 측면이어가지고. 그래서 1번에는 이 전반적인 은행을 준비해온 기본기적인 내용, 뭐 지식적인 측면도 되겠고 어떤 경험적이나 활동적인 측면도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울러서 써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은행원을 준비해오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MBTI 유형 및 장단점을 소개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뒤에다가 뭐 예시로 드러났지만 저는 ESTJ예요.
저랑 같은 사람들 많겠죠. 뭐 굉장히 보편적인 MBTI라고 하는데 ESTJ의 장단점을 일단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다가 쓰셔도 돼요. ESTJ라고 쓰면 뭐 가장 뛰어난 거, 그 다음 뛰어난 거, 좀 가장 뭐 먼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거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굳이 그대로 복붙을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과 내용이 너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제 살짝 단어만 치환을 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짝 가공해서 장단점을 밝혀주는 건 그 정도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행 직무 중에서 여러분들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무 분야 및 판단 근거. 이제 여기선 직무라는 멘트가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것이 수협은행에서도 실현 가능한지, 은행 전반 조금 더 큰 관점, 거시, 숲, 은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로열티가 들어가는 거고요. 1번은 은행, 수협은행. 2번은 직무 분야,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에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싶은 그 일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듣는 항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은 은행이라는 이 특성, 은행업, 금융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해도, 생각을 묻는 거고요. 준비 정도를 묻는 거고, 2번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그 특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로열티를 쓰는데 그거를 그냥 요즘에 유행인 MBTI를 좀 접목해서 써라 이거예요. MBTI? 여러분들이 MBTI가 얼마나 뭐 MBTI에 대해서 잘 알고 MBTI가 뭐의 약자고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세부적인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지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숲, 나무. 숲은 뭐예요? 은행업 내지는 금융에 대한 아이디어고, 나무는 지원, 세부, 직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를 각각 보여주는 게 1번과 2번이란 말입니다. 1번과 2번이 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것도 2번도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진짜 쓴다고, 자기소개서 쓴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그거 같이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는 가장 큰 실패를 한 경험 해결하기 위한, 요거는 쉽죠. 그래서 그 경험을 쓰는 겁니다. 어떤 노하우가 중요하겠죠. 어떤 경험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무슨 노하우를 경험에 어려움이었는지 보여주고, 어떤 노하우를 발휘했는지 쓰고, 뭐 이 정도에서 배운 점 도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경험을 쓸 수 있는 항목이, 경험을 딱 구체적으로 찝어서 물어보는 게 3번 하나이기 때문에 3번 경험을 쓸 때는 뭐 꼭 실패 경험, 뭐 어려운 난관 경험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자랑하고 싶고 기억에 남는 경험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기억에 남는다 라는 거는 뭔가 되게 굴곡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좋은 성과를 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실패 경험 쓸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뭐 은행과 연결이 안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2번 여기서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듬뿍듬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00자래요. 600자 경험은 여러분들의 경험 중 금융권을 꼭 얽매이지 않더라도 가장 잘 자랑하고 싶은 경험, 근데 어려움이 좀 나오면 되겠죠? 자, 4번.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소개할 소재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쓴다고 하면 제가 고민해본 소재들을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이거 안 쓰고 싶어도 요즘에 그 금융권, 특히나 은행업 취업 그 트렌드가 디지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당연히 준비해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쌤 그거 어디다 써요? 4번에 쓰는 겁니다. 1번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디지털로 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은행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기본기로 간 거고요. 4번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딱 디지털 역량을 찝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디지털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은행원으로서의 규정 준수, 매뉴얼 원칙 준수. 요거 첫 번째 포인트, 디지털 역량, 규정 준수. 이거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건데, 특히나 이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이런 은행원 특성상 규정 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규정 준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자세나 태도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팀워크. 글을 쓰다 보면 만약에 3번까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2번 저 MBTI 유형 포함해서 3번까지 뭔가 좀 내 개인적으로 뭔가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분들이라면
4번에서는 다 같이 어울리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여러분 1인 지점 같은 건 없잖아요. 같이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팀워크를 잘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지, 팀워크 달성을 위해 여러분들만의 가진 노하우를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저는 또 소개하면 좋을 소재로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괄호 열고, 이게 진상 고객 응대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금융 직무자분들이 해당할 수도 있겠는데, 고객분들을 응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부터 3번까지 내가 좀 고객 응대하는 모습이 강점인데 못 보여줬다 싶은 분들은 고객 응대를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딜 가나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진상 고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진상 고객이란 누구시며 그런 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이다로 풀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응대 소재로 하나를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디지털 역량 일단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규정 준수, 만약에 1번에 쌤 좀 그래도 기본기 아니고 디지털 영양으로 쓸래요 하신 분들은 규정 준수로 가져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4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소재는 그 네 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내용들이겠죠. 특히나 1번, 2번 구체적인 개요와 작성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항목별 작성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수협은행 지원 동기와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두 가지를 써야 되는 800자. 지원 동기, 차별화된 강점 사례 중심으로 쓰는데, 자, 소제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물어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답이에요. 수협은행 지원 동기, 이 가치 실현하기 위해서 은행원으로서요. 여러분들의 강점, 이 강점이다. 이 강점을 발휘하겠다라고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지원 동기 부분이고, 요거는 강점 부분인데, 일단 시작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정체성 자체가 이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 마련이 있지만, 일단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당연히 금융상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당연히 여러분들은 갖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점을 그래서 이렇게 잡으세요. 굳이 막 물론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뭐 친척 중에 한 분이 뭐 어부셨는데 뭐 같이 한 배를 타봤다. 이런 곳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구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은행을 준비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원이라는 꿈을 수협은행에서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떴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떴어도 여기서 내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안 지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수협은행은 내가 은행원으로서의 이 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그럼 이제 은행원이라는 꿈,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나와야 되고, 수협은행은 도대체 어떤 은행이길래 잘 실현할 수 있는지가 차례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 자,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저는 그냥 신빙성, 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은행 금융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속세를 벗어나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N빵 할 때도 야 뭐 카카오페이로 보낼게, 이런 것들 다 금융입니다. 자금, 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해주는 거, 적시적기에 공급해주는 게 다 금융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이란 게 우리 일상에서 진짜 보편에서 스며들어 있고, 이것이 진짜 일상을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그 시작점은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일상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일상 경험으로 썼을 때, 특히나 이런 은행이나 금융권 아니면 식품이나 이런 쪽 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글을 쓰기가 수월하고 흐름을 연결시키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일상 경험, 신뢰도도 높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하고, 저도 이제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은행에서 청년전세 자금 대출 상품 있는 거 보고 이걸 직접 방문을 해서, 전 이제 KB인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자본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거를 해결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내가 삶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구나. 이런 곳에서 은행은 진짜 내 기회를 열어줬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TV나 아니면 뉴스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 진짜 은행업이 가치 있구나. 뭐 조금 더 폭넓게는 금융업 좋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비롯해서 좀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제 이해는 시켰어. 은행원이 되고 싶은 너 그래서 은행원 되고 싶구나 납득시켰어. 근데 그게 왜 수협은행이냐고. 근데 요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나 일반적인 내용 쓰셔도 돼요. 요걸로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일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 쓰세요. 수협은행은 이 고객 지향적 금융 서비스 제공, 요거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고객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모습을 봤다. 이런 상품들 저런 상품들 있는 거 봤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 특성상 단순히 이윤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농업, 축산업, 업 이런 거 1차 뿌리 산업이잖아요. 근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 그래서 활용함으로써 1차 산업 발전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런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직장이란 말이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내가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플러스 이런 보람까지 느끼면 지원 안 할 이유가 없겠네. 그래서 지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은행원이라는 꿈, 이 지원동기 여러 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요게 메인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기본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기에 이론과 실천을 모두 다 담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론, 경제 금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경제 스터디에도 참여하면서 경제는 토론도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내용. 당연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800자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나 요즘에는 뭐에 집중을 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어떤 글자 수가 된다면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 내용은 나와야 됩니다. 사례 중심으로 좀 디테일하게 써달라는 내용이니까요.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예시일 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조금 실천이나 활동적인 측면. 기본기는 알고만 있는 거 혹은 실천만 해본 거는 부족해요. 알고 실천해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에 출시된 다양한 금융상품 직접 가입해보거나 어렵지 않잖아요. 뭐 세이프박스 가입해보고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수협은행 상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약관을 확인해보면서 상품 구조라든지 혜택 등에 대해 숙지해보고 있고 은행에 다운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해보면서 야 이거는 신한이 좀 더 좋네. 저거는 국민이 낫구나. 이것만큼은 수협이 짱이네. 굳이 그걸 쓸 필요는 글자수가 된다면 뭐 쓰겠지만 그 정도의 내용을 정리해오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은행원이 되기 위한 준비 탄탄히 해오고 있다.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왜 은행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준비까지 기본적으로 탄탄히 해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쓰는 거. 수협은행은 덤. 여러분들이 1번에서 풀어내야 될 내용입니다. 자, 1번 정리했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MBTI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MBTI 유형 및 장단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MBTI 유형 뭐다? 저는 ESTJ거든요. 자, 장단점 소개하는 거, 그리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분야, 어떤 직무, 그러니까 장단점과 어떤 직무, 어떤 무슨 특성을 살린 어떤 직무자다. 이렇게 써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소제목은 말씀을 드려보고 첫 번째 부분은 여기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MBTI와 장단점을 소개하는 부분. 여기서는 MBTI와 장단점,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점, 부정적인 내용을 쓰고 그대로 끝내버리면 이거 알고도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점이나 부정적인 측면 다음에는 그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몇 줄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시작점은 여러분들의 MBTI 유형과 장단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ESTJ인데 실제로 제 특성이 이렇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 내용, 제가 쓴다고 가정하고 쓴 거예요. 제 장점으로는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노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항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 최소화하는 선택을 통해서 진행 과정의 시간적인 지연이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죠.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 절차,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상황에서의 일처리 시에는 다소 좀 경직되고 딱딱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막 파바박 안 떠오르기도 해.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단점이 존재하죠. 자, 장단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조금 아쉽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몇 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을 할 때 개방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떠올리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땐 어떻게 해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 INFP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와는 다르게 체계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에선 조금 소홀할 수 있으나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만큼은 저보다 뛰어날 거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물어보면서 노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뭐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얻고자 노력을 한다. 여기까지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씀으로써 요 멘트 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걸 전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있다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그 다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분야 및 이유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다고 하면 저는 이제 원래 예전에도 은행 취업 준비할 때 쓸 때도 개인금융으로 썼었어요. 이러한 제 성향은 개인금융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이제부터 개인금융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위에 여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일맥상통하게 제가 이렇게 좀 예시를 들었거든요. 개인금융 직무자는 마주한 고객의 자산 규모나 소비 패턴 등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맞춰드려야죠. 라는 말로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야 네가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네 말만 믿고 했는데 이거 왜 이래?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더 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을 일단 납득시키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죠. 은행이란 주식 자체가 어떤 그 고객의 돈을 불리는 것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일단 보관, 관리 요 측면이 좀 더 요 성격이 강하잖아요. 투자 이런 것도 물론 그러니까 증권이나 이런 업보다는 조금 더 관리, 안정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좀 쓰려고 했고 자, 요게 이제 장점을 활용한 내용들을 일맥상통하게 제가 한번 써봤고요. 하지만 때때로 데이터 수치들과는 반대로 고객이 처한 사정을 감안해 니즈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객관적인 내용이 딱 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고객의 사정이 딱하거나 이 상황을 진짜 10분 이해했을 때는 데이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새로운 방법을 떠올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써준 겁니다. 이 두 번째 단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려고 밑밥을 깐 거예요. 이 경우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 그렇죠? 제가 여기 노력 중인 사항을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동료 직원의 소통이나 레퍼런스 참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특성들이 ESTJ에 나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자, 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개인의 이해도와 직무 이해도를 보여주면서도 연결고리가 느껴집니까?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풍기셔야 되는 글이에요. 믿으십니까? 특히나 이제 이번 수협은행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항목이 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원 동기나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은 늘 물어보는 항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경험은 물어보는 항목이니까 괜찮은데 2번 저거는 조금 이제 특색이 있는 항목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다른 예시보다는 제가 직접 쓴다고 생각하고 제가 ESTJ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과거에 제가 어떤 뭐 능력을 키워왔다, 뭐 경험을 해왔다 이런 멘트는 없어요. 왜냐? 경험을 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수협은행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궁금하면요. 저 보세요. 1번 사례 중심으로 쓰라고 하고 있고요. 3번 경험을 바탕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험을 쓰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시사기법 경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난 어떤 성향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들이 직무에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다라는 그 내용만 쓰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괜히 경험 쓰려고 하다가 글자 수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제 MBTI는 이런 건데 이렇게 써도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블로그에 또 내용을 업로드를 하는데 블로그에는 그 비밀글로 질문을 달 수가 있잖아요. 댓글을.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비밀 댓글이 안 되니까 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다. 블로그로 넘어오셔서 블로그에다가 비밀 댓글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 1번은 뭐예요? 은행업에 대한 이해도. 2번은 조금 더 이 업무,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작은, 또 더 들어온 세부적인 내용이었다는 거. 1번, 2번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3번 넘어가서 3번은 쉽죠? 벌써 내용부터가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3번은 쓰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인데 노하우를 바탕으로 쓰는 겁니다. 자, 소제목은 어떻게 쓰라고요? 저는 항상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답. 경험을 바탕으로 쓸 거니까 이 경험인데요. 노하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소제목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는 경험 항목인데요. 요거는 근데 600자 다 당연히 읽겠지만 기업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600자를 막 시간을 들여서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막 집중해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읽기가 어려우니 요 내용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줄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두 가지식으로 써놨습니다. 라고 좀 친절하게 써두자고요. 이 앞으로 전개될 서분결 내용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실행했더니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자고요. 이걸 알고 서분결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도 높게 좀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분결 여러분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 알 거예요. 무엇을 하던 상황이었는지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지가 이 배경을 그려주는 게 서론이고요. 물론은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이 힘들었던 이유 왜 저거 이렇게 어렵지? 난관이지? 라고 생각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나는 해결을 해야겠다. 나는 이걸 무조건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거 안 되겠네?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그때 이제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잡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왜 이러한 진짜 가장 큰 실패일 수도 있는 가장 이런 어려운 난관에 했을 때 이거를 극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에 대한 요 고민 흔적이 나오면 조금 더 글이 여러분들 거 같이 느껴지고 더 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야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지금 당장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게 나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성장을 좀 가져오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정도 제가 파란색 예시로 든 문장 정도 한두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 선택으로 쓰시면 그래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해결해보자 라고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해결해보자 그래 결심했어 이걸 내가 극복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이제 계기로서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해낸 생각해낸 노하우가 있고 근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니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바로 가는 것보단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안하고 떠올린 아이디어는 왜 그게 가장 그 당시에 효과적이고 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는지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방법이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가 들어가고 문제 해결 과정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다. 배운 점도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큰 실패 경험이라기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좀 겪는 상황에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생각 같은 거 좀 넣어주라는 거, 고민 흔적, 요 부분 있으면 좀 여러분들의 글이 좀 더 진정성이 생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복붙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3번은. 네. 4번. 제가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요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써봤습니다. 글자 수 500자고요. 1, 2, 3번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글자 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소재를 좀 밀도 있게 쓰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역량 확보 노력. 요즘에 일반 회원에게도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요. 은행업에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이유 요거 밝혀주세요. 그냥 다짜고짜 드립다 저는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서 빅데이터 수업을 듣고 ADSP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블라블라 하셔도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이걸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이유를 쓰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고안해낸 아이디어 왜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왜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유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글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쓴다고 하면 왜 은행에서 디지털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가, 은행 직무자, 은행원은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문장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키우고자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난 이 정도 노력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썼으면 하는 거, 만약에 디지털 역량이 아니면 규정 준수, 은행원으로서 은행에서 지켜야 될, 은행은 특히나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정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 금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시장 정책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왜 규정 준수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당연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소속 조직에서 거기에 속해 있는 규정 준수 규정을 내 개인적인 편의 불편함을 조금 감내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규정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쓰는 거는 소분교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도 경험을 쓰겠다. 팀워크 경험은 뭐죠? 1번부터 3번까지 내가 너무 혼자 사부작사부작 혼자 열심히 하는 모습만 좀 강조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팀워크 경험을 쓰고 일단은 바로 소분결 경험으로 가기 전에 팀워크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런 점들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경험은 소분결로 가고 팀워크 경험 뭐 있는 분들 그냥 복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0자고 글자 수도 뭐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객응대에 대한 부분을 좀 특별한 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응대 진상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고객응대 하셔도 돼요. 고객응대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항상 뭐 고객이 먼저 경청하는 자세 그냥 일반적인 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 고객을 효과적으로 응대했던 경험을 소분결 경험으로 써주기.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4가지이고요. 이 중에서 뭐 2가지를 선택해서 500자 내에 2가지를 풀 수 있으면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여러분들 가장 1번에서 3번 외에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라면 만약에 저잖아요. 그럼 디지털 역량 확보나 규정 준수로 쓸 것 같아요. 제 패턴들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1번에서 은행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고 2번에서 그 ESTJ 내용을 보여주면서 단점 보완 노력에 혼자 막 열심히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단점 보완 노력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한다라는 말을 쓰면서 팀워크 아니면 고객응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잘 지낸다라는 느낌을 뉘앙스를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직업인으로 돌아와서 직무자로서 돌아와서 디지털 역량 확보 아니면 직업 윤리 준수를 위한 규정, 원리, 원칙을 지킨다. 좋은 내용을 쓸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1번부터 3번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서 없는 내용, 보완해야 될 내용을 선택해서 4개 플러스 뭐 그 외적인 내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수협은행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건 좀 비밀스러운데요 하는 부분은 제가 경제매 취업까지 블로그에 이 수협 게시글 아래에다가 비밀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2개는 함께 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바로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영상 좋아요와 경제매 취업까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